안녕하세요. 직업계고 학생정책소통단 운영팀에서 함께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이상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5월 22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니까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이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보고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정책은 총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교육 혁신, 두 번째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 권익 강화, 세 번째는 기업 참여 확대, 네 번째는 취업 지원, 다섯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력 강화,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교육 혁신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성화고 혁신 지원이라고 해서 3가지 유형으로 특성화고를 분류를 해서 지원한다고 해요. 그 유형은 학생이 가고 싶은, 또 머물고 싶은,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혁신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원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강화하고요. 세 번째는 산업 현장에 전문가를 교사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냈는데요. 교원 양성 과정이 없는 신산업 분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단기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특별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건데, 취업 지원관을 2022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를 하고 학교에 취업 전담 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명과 지식 재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후학습 경로를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이나 또 후학습자 전담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계약학과를 운영하겠다는데요. 이제 AI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부를 둔다던가 스마트 공장 거점 특성화고도 운영하고 대학 등의 이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요 직업교육 혁신에 대한 총 11가지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업 현장 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업 현장 교사 수당이 40만 원인데 이걸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책무성을 훨씬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냈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일단 선도기업 선정에 산업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걸 의무화시키고요. 그리고 선정 3년 이내에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학습근로지원관이 먼저 기업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서 감독을 훨씬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현장 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습 수당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죠. 그래서 70%를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현장 실습 참여 지원금으로 해서 최저임금 수준은 받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로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내용이 있고요. 이어서 기업 참여 확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총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이 유해 위험 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클린 사업 우선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여 기업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 시설 자금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장려금을 받는 사람 중에 20%를 18세부터 23세까지 할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쿼터를 두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노동법 위반을 확인했는지 이런 걸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장려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는 장려금인데 그렇게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도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대상에 있어서는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금리 같은 것들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5번째는 우수선도 기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책 자금이나 보증 지원을 해준다거나 공공 입찰을 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7번째로 고졸 취업 우수 DB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겠다. 그래서 선도기업 DB와 우수기업 DB 이런 걸 통합을 해서 고졸 취업 우수기업 DB 이걸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직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채용을 계속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지방직 9급 행정직군도 선발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걸 계획을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현재 약 10%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고졸 적합 직무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는 이제 남학생들 군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입영 전에 진로 설계를 좀 강화를 하고 취업 맞춤 특기병을 확대하고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채용을 연계하는 걸 확대하겠다고 해요.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는 경우에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수 협력 사례 그런 걸 발굴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역 혁신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7번째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번째로는 지역마다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교육청과 협력을 얼마나 잘했냐, 요거를 평가 기준으로 넣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8월에 개소를 했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5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미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력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책 내용들입니다. 수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해요. 요즘 다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려움이 참 많죠. 그래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VR이나 AR 이런 컨텐츠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 취득을 좀 더 유연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 취소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자격 취득 시기 그리고 요건 등을 유연하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장 실습 학점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방학 중에 현장 실습을 한 것에 대해서 수업 일수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선도 기업에 대해서는 필수 이수 기간이 있잖아요. 4주 기간을 2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블렌디드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기업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하는 요 실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발표를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자리 취업처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 속에서 현장 실습 취업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인건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집중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상반기에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돼서 취업처가 발굴됐는지는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총 5가지 분야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평가를 해주시고 정책소통단 회의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책 평가 의견들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